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잔상이 만들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잔상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잔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종류에 맞춰서 만드는 방식 또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코 효과를 이용해서 잔상을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원본 영상 보시면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단조로운 영상인데요. 이 효과를 한번 잔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에코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나의 구간을 좀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이 남성이 요 물가, 이 호수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를 지나가면서 잔상이 만들어지는 효과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주고요. 자, 컷을 한번 해줬고, 여기서 에펙트 검색창에서 에코로 검색을 해보시면 한글판에서도 에코예요. 자, 비디오 이펙트 아래 타임 아래 에코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내가 원하는 클립에다가 적용을 하시고요. 자, 적용을 했더니 벌써 무언가 굉장히 뿌옇게 밝아졌습니다. 그죠? 자, 에코 효과 적용된 거 밑에 보시면 자, 에코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 오퍼레이터, 에코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에코 연산자가 지금 현재 더하기 애드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아져 있는 상태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옵션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블렌드 모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더하기 애드가 기본값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밝게 지금 뿌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맥시멈과 미니멈, 최대, 최소가 되겠죠. 요 두 가지 옵션 값만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이 얼마만큼 어둡고 밝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 저는 미니멈으로 한번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적용하고요. 자, 자르기 전에 구간과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해 보고 최대한 좀 갭이 좀 적은 거, 차이가 적은 거 요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에코 타임, 그 다음 뭐 가로치고 세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코 효과가 적용되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에코 타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시간 순대로 잘게 쪼개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하나의 시간대로 계속 나눠서 궤적을 남겨주는 거죠. 그 궤적이 결국에는 잔상이 되는 그런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단순하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밑에 거 넘버 오브 에코 보시면 에코 수가 되겠죠. 즉 궤적, 잔상을 몇 개를 남길 거냐라는 것인데 현재 1개로 되어 있어요. 5개로 늘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개로 늘렸더니 이렇게 쭈루루룩 뭔가 잔상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잔상이 생겼는데 자, 에코 타임을 보면, 에코 시간을 보면 마이너스 0.0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아주 짧게 자른 거죠. 기본값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상이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잘게 잘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0.3으로 한번 놔볼까요? 3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0.3이라는 마이너스 0.3이라는 시간대별로 궤적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잔상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0.03 죄송합니다. 0.3, 0.3, 0.3, 0.3, 0.3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맞게 그 궤적에 맞게 잔상을 이렇게 흩뿌려 준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값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원래의 기본 축이 됐었던 원본 영상의 앞자리로 생기겠죠. 앞자리로. 그죠? 시간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면 앞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잘게 쪼개서 궤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플러스로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영상은 뒤로 남는 궤적이니까요. 마이너스 값으로 쥐어주는 것이 옳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뒤로 0.3이라는 시간대별로에 남겨져 있는 궤적을 잔상으로 남겨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시간도 에코 타임에 관련된 시간대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붙는 것보다 조금 널찍하게 떨어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값 자체를 조금 더 늘리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 개수 좀 금방 설명드렸죠. 5개 이 궤적 잔상을 몇 개 남길 거냐, 난 5개 남기겠다 해서 뭐 5개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스타팅 인센시티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작 강도가 되겠죠. 자, 밑에 디케이도 마찬가지로 감소입니다. 감소되는 것인데, 요게 뭐냐, 이거 이 잔상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물가를 딱 지나가면서 잔상이 서서히 나타나게 조절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감소값을 조절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요 구간에서, 자, 물가를 지나가면서 잔상이 나타나게 표현하고 싶다. 자, 여기서 딱 갑자기 딱 시작하면 나타나게 되면 조금 어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동시에 바로 잔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무스하게 나타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됩니다. DK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감소값, 자, 감소값 0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도래를 했을 때, 왔을 때 천천히 이 궤적이 나타나게, 잔상이 나타나게 연출하고 싶다. 그래서 0. 예를 들어서 한번 7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7을 지워주면 요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모션이 생기게 되겠죠. 짜라락 하면서 이렇게 잔상이 나타나도록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감소값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점 이렇게 투명해지게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궤적, 잔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투명하게 되는 값을 DK 값으로, 이 감소 값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하시면서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이게 쪼개야 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렌더링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엔터 치면 가렌더링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가렌더링이 끝났습니다. 그럼 조금 더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제 모니터링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에코 모드, 에코 효과를 활용할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사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는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대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적어야 됩니다. 피사체만 이렇게 잔상을 적용을 하셔야지만이 움직이는 것이 피사체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풍경이 움직인다든가 그 외의 것들이 피사체 외에도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까지 잔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카메라는 고정시키고 그 외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에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